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의 첫 정식 재판,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 기일인 만큼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앞선 공판 준비 기일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오늘은 이 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었던 검찰 수사 당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오늘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 기일이 있었고 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수사 당시에는 이 출석마다 휠체어를 타고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목에 기부스만 하고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의를 입고 출석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동에 있어서 조금 호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받고 있던 혐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텐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우선 허위 소송이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115억 5,0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첫째 허위 소송에 관한 혐의이고 예. 이 두 번째 혐의에 관해서는 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박 씨 그리고 조 씨라는 공범과 함께 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임 수재라든지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예.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자 증거 인멸 그리고 또 범인들에 대해서 이 공범들에 대해서 도망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범인 도피 교사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인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 나머지 혐의는 부인을 해왔었는데 오늘 첫 공판에서도 뭐 마찬가지였겠죠? 어땠습니까? 예, 기존에 알려졌던 것은 결국에 이 채용 비리, 그러니까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인하지만 예. 뭐 행태 자체, 그러니까 전체 형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 허위 소송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예. 오늘 첫 공판 기일에서도 동일하게 또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허위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 공사대금 채권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본인은 이것이 아직도 허위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허위 공사대금 채권인지도 아버지가 당시에 알려준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허위 소송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배임 수재,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지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을 받았고 그중에 수수한 것은 1억 원에 한한다라고 지금 금액 자체가 다르고 예. 이 받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일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증거인멸, 범인 도피에 관해서는 이 공범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갈 테니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일부 조금 과한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조금 현금이 급하다고 해서 현금을 준 것일 뿐이지 범인 도피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과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재판받아왔던 이 공범 2명은 지난 10일에 이미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조 전 장관 동생의 향후 재판에 관해서는 과연 이 선고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예, 우선은 지금 그 공범 2명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 각각 실형이 선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두 사람도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다툴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확정된 사실관계는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재판에서도 공범에 대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얘기 저희 짧게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1월 2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설 연휴 전후로 이 조국 일가 관련된 재판 일정들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예, 우선은 정경심 교수가 이부 사무소 위조라든지 이런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22일에 첫 공판 기일이 있습니다. 이게 또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을 하게 될 것이고 10월 23일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이 있었고 또 내일 바로 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재판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29일에 조국 전 장관의 그 11가지 혐의, 이 네. 정경심 교수와 관련됐던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식적인 법원에서의 첫 이제 판단의 진행이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 연휴에 예정돼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재판 관련 일정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